네, 고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코인 주식 비투가 가장 안전한 이유, 빚내서 투자해라 2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빠 보이시죠? 네, 집 때문에 엄청나게 무거워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 네,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주요국 가계부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직도 부동산 투자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으세요? 네, 한국이 주요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게 자료가 2024년도 1분기인데 2분기 때 더 올랐어요. 107.5%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냐? GDP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국가인데 수출 환경이 어떻게 가고 있죠? 관세 전쟁 때문에 앞으로 수출이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네. 심각해질 겁니다. 세계 1위는 더 있어요.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입니다. 거의 몇 년째 1위죠. 이거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초고령화와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되고 있죠. 집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는 빚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네. 부동산 부채는 자신의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정말 한계가 있죠. 아파트 하나만 사도 20년, 30년짜리 만기죠. 말 그대로 평생 빚의 노예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은 보유세 있고 재산세도 있고 이자도 내야 되고 또 임대소득을 만약에 해도 임대소득의 과세까지 되죠. 특히나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은 말 그대로 리스크 자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매매가 어떻게 해요? 네, 매매가 대단히 어렵죠. 더군다나 수도권도 아닌 지방이다? 그러면 더 어렵겠죠. 그래도 가격이 오르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이 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계속 부동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테슬라 자율주행차와 이동식 주택의 등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 때 로봇 택시를 공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택시비가 지금의 25% 정도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운전사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싸집니다. 25%로 이제 이동 비용이 줄어들면 뭐 어느 정도 외곽 지역에 살아도 이제 교통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오른쪽 보세요. 이동식 주택인데 이게 이제 한 사람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정말 머스크는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무려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 조금 넘는 비용이에요. 이 비용을 가지고 이제 집도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직장이 바뀌면 직장 근처로 옮겨가. 네, 땅은 이제 뭐 주차료처럼 임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땅은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단위로 땅만 렌트를 하게 되면 비용도 얼마 안 들겠죠. 차 뭐 큰 차 한 대 정도의 주차비 정도면 이제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저렴하죠. 바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빚내서 사업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왼쪽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다 못 사는 나라들이죠.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근데 오른쪽 보세요. 네,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낮습니다. 미국 보세요. 노르웨이 보세요. 네, 우리나라 엄청 높습니다. 자, 빚내서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빚내면 이자뿐만 아니라 자, 임대료 뭐 한 달 계약 아니죠. 대개는 뭐 2년 계약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누적이 계속 돼요. 그다음에 직원을 썼다? 임금 체불됩니다. 그다음에 4대 보험 계속 미납되죠. 부가세 미납되죠. 그다음에 외상값 이런 거 계속 미납되죠. 부채가 정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한 상가는 원상복구비를 내야 돼요. 내가 뭔가 인테리어를 했다 그러면 원상태로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용이. 그 다음에 세금 체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는 거의 사채 수준이에요.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 3%고요. 만약에 신고를 좀 불성실하겠다 그럼 40%입니다. 그 1년 동안 가산세가 매월 붙어요. 매월. 이제 계속 매월 붙어서 거의 뭐 20%가 넘어갑니다. 사채보다 더 높아요. 세금 체납, 임금 체납을 하게 되면 뭐 신용불량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전과자가 됩니다. 세금은 부채 청산도 안 돼요. 뭐 코로나 때 힘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 많이 파산했잖아요. 국가가 죽을 때까지 다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빚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제일 안전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우상향합니다.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맨날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한다. 근데 비트코인이 탄생해서 지금까지 보세요. 탄생 제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때요? 계속 우상향입니다. 똑같은 논리죠. 두 번째, 자원 희소성. 집은 계속 지어요. 집은 계속 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한국에만 짓습니까? 외국도 집 계속 짓죠. 땅은 더 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네, 더 만들어내고 싶어도 앞으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90% 이상이 채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채굴도 안 돼요. 자원이 되게 희소하죠. 그다음에 황금성. 네, 비트코인 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거 뭐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냥 시장에다 내놓으면 바로 팔려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했죠? 비트코인 미국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전통 금융에서 이거를 국가가 보유해야 된다. 마치 금처럼 받아들였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했지.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자유무역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화폐 가치 어떻게 지킬 거예요? 부동산 사실 건가요? 네, 부동산 사실 분들 사시고 인플레이션이 해지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심지어입니다.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폐지했어요. 금투세가 뭡니까? 네, 뭐 연간 5천만 원, 해외 주식 250만 원 초과하면 네, 세금을 내요. 뭐 주식 같은 거, 채권 같은 거 할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이제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금투세 폐지했어요. 더군다나 가상자산 과세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2026년 말까지 네, 과세가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돈 벌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네,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코리니 아빠가 테슬라 주식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